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밴드위드스가 WA 시그널을 얼마만큼 빠르게 샘플링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그 얼마만큼 빠르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조건은 무엇이냐면 샘플링한 것을 원래의 신호로 완전히 복구하기 위한 샘플링 레이트를 말합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을 풀에 트랜스포 했더니 그 시그널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죠. 그렇죠? TS분의 1만큼 앰플리튜드를 줄여주고,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시그널과 노이즈 필터링을 하면 원래 시그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반복해서 일어나는 거가 서로 간에 자기 신호에 자기가 겹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샘플링 웨이트가 fs가 얼마만큼 되는데 밴드위드의 2배보다 더 커야만 한다는 거죠. 그렇죠? 샘플링 웨이트가 시간적으로 이야기하면 샘플링 인터벌이 2w분의 1보다 작거나 같게, 그렇죠? 그러니까 더 빠르게 해야 된다. 이제 그거를 증명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프랙티스를 위해서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시험 문제를 증명을 내라면 그런 걸 증명을 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는 그 증명을 이렇게 하고 하는 거는 그 사실을 기억하기 위한 방법으로 훈련을 하라는 거가 더 커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누군가한테 왜 그래야 되느냐 설명하려면 이제 그러한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증명하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가 여기에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가면 계속해서 이게 똑같이 나와요. 지금 배운 내용들이 회사 가서 뭐 이렇게 직장에서 일하고 그러면 계속해서 나와요. 그래서 계속 가져가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퀀타이제이션인데 아주 쉬운 개념입니다. 퀀타이제이션은 뭐냐면 continuous time signal x of t가 있으면 샘플링을 하고 그 다음에 퀀타이제이션을 하면은 바이너리 비트라기보다는 제가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게요. x 햇이라고 이제 저렇게 표시한 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텐데요. 이렇게 해볼게요. 샘플링은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이에요. 이러한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이죠. 샘플링한 아웃풋 값은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디지털 값이 아니에요. 디지털이냐 아날로그냐 계속 물어보면 아날로그여야 되는 거죠. 아날로그냐 디지털이냐 그렇게 나누듯이 컨티뉴어스 타임이냐 디스크리트 타임이냐 그렇게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샘플링 아웃풋 값은 디스크리트 타임 아날로그 시그널입니다. 그러면 아날로그 시그널과 디지털 시그널을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구분한다고 했어요? 아날로그냐 디지털이냐 그거는 플로팅 포인트 밸류냐 픽스드 포인트 밸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플로팅 포인트라는 값은 프리시전이 무한대인 거예요. 우리가 2라고 말한 거가 정말 2가 맞아?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숫자 2가 2.000 뭐 몇째짜리까지 2야? 라고 물어보는 거죠.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도 우리가 어떤 값이다라고 읽은 값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프리시전 안에서 그 값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지만 무한대의 프리시전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그 값이 어디까지 맞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아날로그 시그널은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무한대의 프리시전을 가지고 있는 값. 하지만 디지털은 몇 개의 딱 정량화된 어떤 값,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소수점 뭐 둘째짜리까지 끌어있는 거가 다 디지털한 그런 값인 거죠. 왜냐면 파이나이트 밸류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파이나이트한 어떤 값으로 나타내려면 0과 1의 시퀀스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 값들을 우리는 디지털 값이다 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샘플링 아웃풋 값은 일종의 플로팅 값이에요. 이거를 픽스드 값으로, 픽스드 밸류 값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퀀타이제이션이다라는 거죠.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예요. 리전을 나누는데 이렇게 이게 여기 있는 이 값이 x라고 한다면 x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존재를 한다라고 합시다.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존재할 수 있는데 여기를 이렇게 나눠볼게요. 8 레벨로 A1, A2, A3, A4, A5, A6 점점 좁아지고 있네요. A7 이렇게 나눠볼게요. 그래서 요 리전을 R1, R2, R3, R4, R5, R6, R7, R8 그리고 여기는 X는 이 모든 R에 있는 그 지역의 어느 한 곳에 있는 값을 취한다라는 거죠. 이 X 값은 이렇게 샘플드 된 값을 말을 하고 있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R1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A1 사이, R2는 A1에서 A2 사이, 여기도 값이 포함되도록 이렇게 바꿀게요. 이렇게 해서 R8은 A7에서 무한대 사이, 이렇게 리전을 나누고 그 다음에 요거를 제가 이렇게 쓸게요. x 여기 값을 x가 샘플링된 값이 나온다고 했었을 때 qx는 x의 i 값이다 라고 쓸 거예요. x의 i 값이다. 어느 때 x가 region i에 속해 있으면 이렇게 나타내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A4와 A5 사이의 x 값이 여기 이 샘플드된 이 x 값이 이 안에 있으면 x hat i라고 어떤 값을 내가 지정해서 말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 가운데 값으로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가운데 값으로, 중간에 있는 가운데 값으로. 자, 이렇게 하겠고 그 조금씩 기다리면서 여러분들 한번 그 순서대로 이야기 할 테니까 조금씩 기다리면서 한번 봐주세요. 그 다음에 무엇을 정의하고 싶냐면 스퀘어드 에러, 디스토션 이라는 것을 정의를 내려볼게요. 어떻게 내릴 거냐면 x와 퀀타이즈한 x 햇의 간의 차이, 디퍼런스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x 마이너스 퀀타이즈 된 시그널 값, 이것이 x 햇이죠. 이것의 제곱, 일종의 에러죠. 그 정확한 값과 내가 퀀타이제이션 하고 난 뒤에 값과의 차이의 제곱, 마이너스로 다를 수가 있고 플러스로 다를 수가 있단 말이죠. 그거의 차이의 제곱 이렇게 쓸 거고, 이거를 여기 이 부분을 x 틸다라고 한다면 x 틸다의 제곱이다 라고 쓰겠다라는 거죠. x 틸다는 일종의 에러예요. 원래 값과 퀀타이즈 할 값의 에러 값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다음에 이거에 대한 평균 값을 한번 정의를 내려볼게요. 이거는 평균 값. 이렇게 써보겠다라는 겁니다. 즉, 그 전에 나왔던 샘플드 된 x 값은 어떠한 디스트리뷰션을 따르고 있는 확률 분포도를 따르고 있는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생각을 하자라는 거죠. 그렇죠? 그 랜덤 베리어블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라고 하는데 샘플드 된 x의 값들의 분포도를 봤더니 예를 들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있지만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따를 수도 있겠죠. x 값이
주로 평균이 0이고 주로 0을 기준으로 해서 값들이 많이 나타나고 가끔 이제 큰 값들이 벌어지는 그러한 것을 확률을 이렇게 분포들을 그려봤더니 가우시아 분포들을 따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됐었을 때 퀀타이즈를 했었을 때 평균적인 스퀘어 대략 값은 얼마냐 라는 것을 정의를 내리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이름을 어떻게 줄 거냐면 민 스퀘어 데라라고 말을 할게요. 이 t를 이렇게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자, 됐죠? 한 가지 예로 이렇게 자 볼게요. 왜 D를 정의를 내렸냐면 D는 우리가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expected value of 원래 값과 퀀타이즈 한 값의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렇죠? 자, 이거를 계산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면 돼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x 마이너스 q of x 제곱 fxx dx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그렇죠? 이거를 리즌별로 나눠 가지고 하면은 이렇게 하면 돼요. i는 1부터 조금 전에 예제처럼 8개의 리전이 되어 있었을 때 리전마다 값이 q of x 값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데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a1 x 마이너스 x hat 1 제곱 fxx dx 그 다음에 나머지 2부터 리지언 7까지는 ai-1에서 ai까지 x 마이너스 x hat i 제곱 fxx dx 그 다음에 마지막 거는 무한대까지 적분을 해야 되니까 a7에서 무한대까지 x hat 8 제곱 fxx dx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한 가지 이걸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요. 책에 있는 그림인데 그림으로 그려보면 어떻게 될 거냐면 x는 이런 값을 갖는데 제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a1, a2, a3, a4, a5, a6, a7 이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것은 x hat 값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나타내 볼게요. a1보다 작으면 a1보다 여기 x가 a1보다 작으면 어떤 값으로 할 거냐면 x hat 1, x hat 2, x hat 3 그 다음에 x hat 4, x hat 5, x hat 6, x hat 7, x hat 8 이렇게 해놓고 a1보다 작으면 나는 x1으로 퀀타이제이션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그 다음에 a1과 a2 사이면 나는 x2 값으로 퀀타이제이션 하겠다 하니까 요 a1과 a2 사이에서는 이렇게 저기 x2 값으로 하겠다라고 할 수가 있죠. 여기 사이가 a1과 a2 사이가 되니까요. 그 다음에 a2와 a3 사이에 있으면 x3로 퀀타이제이션 하겠다가 되겠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a3와 a4 사이에 있으면 x4로 퀀타이제이션 하겠다. 그 다음에 a4와 a5 사이에 있으면 x5로 퀀타이제이션, x5와 x6 사이에 있으면 x6로 퀀타이제이션.
x7, x8 이렇게 얘도 끝까지 이렇게 퀀타이제이션의 방법이죠. 그렇죠? 자, 이제 이 그림을 보고 한번 질문해 볼게요. x2 hat, x1 hat 질문은 그 다음에 하겠고요. x2 hat 여기 밑에서 두 번째 거 보고 x2 hat 값을 뭘로 해야지 좋을까요? 뭘로 해야지 좋을까요? x2 hat 값을 또 x3 hat은 어디냐면은 샘플드 된 시그널이 A2와 A3 사이에 있으면 x2 hat이라고 말을 할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x2 hat을 어떤 값으로 해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또 x3 hat 값은 무엇으로 해야 되고 제일 처음 나온 x1 hat은 A1보다 작으면 무조건 x1 hat이라고 말을 할 건데 그 값을 무엇으로 해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예를 들어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시다. A1을 A4를 0이라고 하고 A3를 마이너스 1, A2를 마이너스 2, A1을 마이너스 3라고 합시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이너스 3보다 작으면 어떤 값으로 말을 해야 돼요. 걔네들 무조건 하나의 값으로. 그 다음에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 사이에 있으면 어떤 값으로 말을 해야 돼요. 그렇죠? 어떤 값으로 말을 해야 되는데 룰을 어떻게 할 거냐면 조금 전에 적어놨던 디스토션 에러가 가능하면 작도록 그 값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크라이테리어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값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봅시다.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따르고 있어요. X가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따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0을 기준으로 해서 X값은 0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분포도를 따르고 있어요. 그 소리는 뭐예요? 분포도가 0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따르고 있다라는 그 시메트릭하게 따르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시메트릭으로 따르고 있기 때문에 양쪽이 이렇게 같은 모양인데 그 모양만 보면은 퀀타이제이션 할 때 A3, A2, A1은 A5, A6, A7하고 그냥 값만 그러니까 부호만 다르고 같은 값이 되지 않을까? 첫 번째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또 두 번째가 뭐냐면 분포도를 보면 0을 기준으로 더 확률적으로 많이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확률적으로 많이 일어나겠죠. 0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그 0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걔네들이 발생하는 확률들은 점점 적어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A3와 A4 사이에 리전 1, 2, 3, 4 그러니까 제가 리전까지 쓰면 여기가 리전 1 제가 그림을 그려보면 density 펑션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x를 기준으로 해서 이러한 확률 분포를 따르더라라는 거죠. 만약 가우시안 분포라고 한다면 fx가 이런 분포도를 따르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A3와 A4 사이엔 리전 4에 x가 있어요. x가 그러면 그 x는 확률적으로 A4에 더 가까운 값이 많이 나올까요? 확률적으로 A3에 더 가까운 값이 많이 나올까요? A4에 그러니까 민에 가까운 값이 더 확률적으로 많이 나오죠. 이거가 확률적인 분포도를 나타내는데 0을 기준으로 해 더 많이 일어난다는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x도 두 반을 나눠보면 이렇게 나눠질 거예요. 확률적인 분포도로 이런 식으로 제가 하나를 더 그렸네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시그마 값이 크면 더 퍼지겠죠. 더 퍼지겠죠. 더 퍼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A1 위즌을 조금 더 널찍널찍하게 하는 거가 더 그 스퀘어드 에러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스퀘어드 에러를 줄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원래 그 리전에 있는 값하고 비슷하게 하면 우리는 더 그 원래 값을 회복하는데 원래의 값을 회복하는데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스퀘어드를 매니마이제이션 하려고 한다면 확률적인 분포도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시그마가 되게 작다면 0을 기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어쩌면 A3와 A4 사이에 있으면 A3와 A4 사이에 있으면 X값을 A4다라고 말하는 거가 맞을지도 몰라요. 그러겠죠? 그러겠죠? 또는 그게 아니라 X값이 유니폼하게 디스트리뷰션 되어 있다고 해봅시다. 유니폼하게. 그러면 그 중간값을 말을 하는 거가 스퀘어드 에러를 줄이는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그 다음 문제를 다루고 싶은데 뭐냐면 유니폼 퀀타이제이션이에요. 유니폼 퀀타이제이션. 유니폼 퀀타이제이션은 이렇게 한번 나눠볼게요. 어떻게 나눈다는 소리냐면 이거를 똑같이 나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A1, 그 다음에 A2, A3 해서 여기를 뭐까지 나눌 거냐면 A, n-1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리전 1, 리전 2 해서 여기가 리전 n이 되도록 이렇게 나누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 유니폼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여기 간격이 모두 델타로 같겠다라는 겁니다. 즉 AI와 그 전 AI-1은 델타로 같다. 물론 A1 마이너스 무한대와 플러스 무한대 방향만 빼고요. 그쪽은 그 유니폼하게 떼어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여기 값을 이 중간값을 저기로 하겠습니다. 여기를 x hat 1, 여기를 x hat 2, x hat 3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를 x hat n 이런 식으로 퀀타이제이션 하는데, 퀀타이제이션 한 값을 유니폼이다라는 소리는 이 중간에 있는 미드 포인트로 잡겠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 x2 hat은 어떻게 될 거냐면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a1 값에다가 이 델타만큼 요 거리만큼 갖다가 마이너스 2분의 델타를 뺀 거,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아니면 a1 더하기 2분의 델타 그렇게 써도 되겠죠. 그죠? 또 x3는 그러면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a1을 가지고 2 델타 마이너스 2분의 델타 이렇게 쓸 수가 있죠. a1에서 1, 2,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해보. 여기에 있는 x1 hat은 어떻게 쓸 거냐면 x1 hat은 a1에서 마이너스 2분의 델타만큼 요거를 2분의 델타로 하자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동등하게 다 떨어져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을 유니폼 퀀타이제이션이다 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분명히 디스토션을 구해보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A1 대신에, 그래서 A1 x 마이너스 A1 마이너스 2분의 델타의 제곱 fxx dx, 그 다음에 나머지는 1부터
n-2까지 해서 인티그레이션 a1에다가 i-1의 델타 a1에다가 i 델타 그 구간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리전을. 요거가 바로 ri를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ri 플러스 1이래요. 그리고 x 마이너스 a1 플러스 i 델타 마이너스 2분의 델타의 제곱에 하면은 디스토션을 구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거 a1 플러스 n-2의 델타에 플러스 무한대까지 하는 부분을 구하면 되겠고요. 그렇죠? 여기서 뭘 하고 싶냐면은 이제 델타 값은 인터벌을 얼마나 할 건가. 그 다음에 A1을 어디서 시작해야 될 건가. 그 두 가지만 알면 유니폼 퀀타이제이션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fx가 이런 분포도를 따르고 있다고 합시다. 이런 분포도를 따르고 있으면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눠질 텐데 이런 식으로 나눠질 텐데 여기 시작점만 내가 잘 정하기만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델타 값, 그러니까 A1 값을 정하고 그 다음에 델타 값만 정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레벨을 몇 개로 해야 될 건가라는 것도 이제 정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 8 레벨로 할까? 아니면 16 레벨로 할까? 그런 것만 정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N은 정해져 있을 것이고 몇 레벨로 할 것인가 정해져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정해야 될 게 뭐냐면 A1 값과 델타 값만 정하면 되는데 그 A1과 델타 값은 분명히 베리언스에 좌우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베리언스가 크면 더 퍼져 있기 때문에 A1은 저기 0에서 되게 멀리 있는 값으로 아마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베리언스가 매우 작은 값이다. 그러면 대부분 0에 가까워 있는 값들이 있기 때문에 A1 시작점이 매우 가까워지고 델타 값도 어쩌면 작아지는 값으로 돼야 될 거예요. 그러한 옵티멀한 A1 값과 델타 값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라는 겁니다. 옵티멀한 A1과 델타 값을 어떻게 정하면 되냐면 저 디스토션, 민스큐어드 에러 디스토션 값을 미니마이즈하는 A1하고 델타를 찾아내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2차 일종의 멀티 베리어블의 2차 함수예요. A1과 델타로 이루어진 2차 함수예요. 그거에 대한 최소값을 어떻게 구하면 돼요? 최소값을 A1에 대해서 미분해서 0을 만족하는 A1을 찾아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델타를 미분해서 델타에 대해서 미분해서 0이 되는 델타를 찾아내고 그 두 조건을 만족하는 A1과 델타를 찾아내면 디스토션을 미니마이즈하는 퀀타이저를 여러분들이 설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략 어떻게 되냐면 디퍼런셜 d는 0 이걸 풀어서 나와야 되는데 되게 귀찮은 작업이죠. 귀찮은 작업이고 손으로 풀어가지고 나오지는 않아요. 테크니컬리 그냥 컴퓨터로 돌리면 프로그램 돌리면 딱 값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 책에 보면 가우시안 분포도일 때 그 값들을 정리를 해놨어요. 테이블로. 여기 보면 326페이지에 챕터 7에 보면 가우시안 노멀 디스트리뷰션일 때 어떻게 되는지 그 레벨을 뭐 레벨 하나로 할지 두 개로 할지 세 개로 할지 뭐 그런 거에 따라서 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non 유니폼 방식이에요. non 유니폼 퀀타이제이션이에요. 여기에서는 아까 델타가 모두 같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 조건을 없앨 거예요. 델타가 다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확률적으로 덜 일어난 것은 넓게 잡고
확률적으로 많이 일어난 것은 촘촘히 나뉘고 그러면 원래 값하고 더 비슷해지겠죠. 그렇죠? 그런 스트레치를 그러한 전략을 쓰자는 거죠. 그 방법이 non-uniform quantization입니다. 그런데 조건은 무엇이냐면 mean squared error의 디스토션을 미니마이즈 하도록 설계하자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D를 먼저 정리를 내려야 되는데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A1 x 마이너스 x hat 1 제곱 dx 플러스 i는 1부터 n-2까지 ai와 ai 플러스 1 하고 x 마이너스 x hat i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디스트리뷰션 펑션 플러스 마지막 부분 a n-1과 플러스 무한대까지 x 마이너스 x hat n의 fxx 이렇게 쓸 수 있겠다라는 거죠. 이제 이거를 미니마이즈하는 뭘 찾으면 되냐면 ai와 저걸 미니마이즈하는 ai와 x hat i를 찾아내면 돼요. 저걸 미니마이즈하는 ai와 x hat i를 찾아내는데 어떻게 찾아낼 거냐면 전략은 2차 함수이기 때문에 이걸 만족하고 두 번째로 x hat i d는 0을 만족하고 이 두 개를 만족하는 ai와 x hat i 값을 이제 찾아내자라는 거예요. 한번 미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미분 잘할 텐데 여기서 보면 ai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예요. ai는 두 번 나올 거예요. ai에서 ai 플러스 1에서 한 번 나오고 ai 마이너스 1에서 ai 구간에서 한 번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두 번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나머지는 ai에 대해서 미분한 텀들은 다 0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ai가 여기 밑에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 거냐면 이것을 미분해 갖고 0으로 이걸 미분을 하면 어떻게 될 거냐면 2가 내려와서 2 곱하기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hat i 여기 x 대신에 ai가 들어가고요. 그렇죠? ai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ai를 대입하면 되겠죠. 이걸 미분을 하면 그렇죠? 그리고 이게 밑에 있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가 어떻게 것이고 이거의 전 단계에서는 뭐가 있을 거냐면 ai-1하고 ai가 있겠죠.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플러스가 되어서 ai- 여기가 x hat i가 되고 여기는 fx ai가 되겠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정분을 하면 미분을 해서 0을 만족하는 여기에서 이 밑에를 보면 x hat i는 이 어디선가 한 번이 딱 나온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만 미분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미분을 하면 여기가 그러니까 x hat i는 어떻게 돼? ai-1 ai 범위 내에서 나올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빼서 0으로 나누는 d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ai 마이너스 x hat i의 제곱 마이너스 ai 마이너스 x hat i 플러스 1의 제곱은 0을 만족하는 함수로 나올 거예요. 왜냐면 써보면 이렇게 ai 마이너스 x hat i 그 다음에 그 적분 구간이 밑에 있는 거 밑에 있는 부분은 여기 마이너스가 되어서 그 다음에 x 대신에 ai를 대입한 요 값이 0을 만족시키는 이런 식이 나오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0을 만족하는 걸 풀어보면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fxai 요 안에 식을 풀어보면 ai 제곱 마이너스 2ai x hat i 플러스 x hat i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i의 제곱 마이너스 2ai x hat i 플러스 1 플러스 x hat i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여기 이제 곱이니까 요거 이제 우리가
고민할 필요 없고요. 요거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 i x hat i 플러스 1 마이너스 x hat i 플러스 마이너스 x hat i 플러스 1 제곱 마이너스 x hat i의 제곱은 0 이렇게 쓸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틀렸어요? 제곱. 자, 이렇게 쓸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AI는 어떻게 정하면 되냐면 AI는 x hat i 플러스 1 마이너스 x hat i x hat i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x hat i의 제곱.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 AI는 2분의 x hat i 플러스 1과 x hat i 값이다 라고 쓸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퀀타이즈드 된 값의 중간값으로 리전을 정해라 라는 거가 정답으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x hat i를 이제 정하면 돼요. 그렇죠? x hat i를 한번 정해 볼게요. 찾아 x hat i는 x hat i는 딱 한 번만 나와요. 그렇죠? 퀀타이즈 됐을 때 그 값 하나만 나와요. 그 아까 식을 민스퀘어 대응의 식을 보면 미분을 해 보면 어떻게 나올 거냐면 요 값은 마이너스 ai 마이너스 1 ai 그 다음에 2x 마이너스 x hat i fx x dx는 0 이걸 만족하는 x hat i를 찾아내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마이너스 필요 없죠. 필요 없으니까 이걸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어떻게 쓸 거냐면 2 곱하기 2도 필요가 없죠. 2도 필요 없고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x ai 마이너스 1 ai fx x dx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hat i는 랜덤 베리어블이 아니기 때문에 픽스된 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x hat i 값은 보면 이렇게 쓴다. 이렇게 구해진다. 저거 구해진 걸 잘 보면 분자를 보세요. 분자를 보면 뭐하고 비슷해요? 평균값하고 비슷해요. 그쵸? 그러니까 a-1과 ai에 있는 그 확률 분포도의 평균값 그거에서 무엇으로 스케일링 했냐면 확률로 스케일을 했어요. 확률이 많이 일어나면 그 값이 커지면 범위가 좁아지는 거야. 분모가 커지니까. 확률이 작으면 넓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요거 그래서 조금 전에 나온 것을 보면 AI는 2분의 1 XI 플러스 XI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 hat I는 AI 마이너스 1 AI FXX DX 그 다음에 AI 마이너스 1 AI X FXX DX 요거를 서로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이니셜하게 AI 값을 시작을 해요. 이니셜하게 우리가 그냥 임의로 정해요. 임의로 정하지만 조금 더 현명하게 위해서 조금 리즈너블한 것을 정하는 거죠. 정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계속 이터레이션을 시켜요. AI를 정해놓고 X 햇을 구하고 X 구한 다음에 다시 AI를 구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이터레이션 해가지고 컨버지 될 때까지 이러한 알고리즘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로이드 맥스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이거가 그렇죠? 쿼타이제이션에서는 로이드 맥스 알고리즘이 나옵니다. LLOYT 로이드 맥스 알고리즘. 사람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 그다음에 데이터 레이트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데이터 레이트를 하기 위해서 데이터 레이트 무슨 뜻이냐면 아날로그 시그널이 있어요. 샘플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퀀타이제이션을 해요. 그 다음에 인코딩을 할 거예요. 인코딩을. 퀀타이제이션 안에 인코딩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걸 두 개를 하나로 해서 퀀타이제이션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할 거냐면 아까 8 레벨이다. 그러면 얘는 3빗 인코딩을 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렇죠? 예를 들어 16이다. n 레벨이다. 라고 하면 이 n은 2 곱하기 new 이런 형식으로 하면 뉴빗 인코딩 이라고 말을 하자라는 거죠. 알겠죠? 저렇게 표시를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L 레벨 해갖고 X1 해, X2 해 해갖고 X8까지 나온 거를 각각 비트로 나타내자라는 거죠. 몇 개 비트가 필요하겠어요? 8개, 4개니까 3개 비트. 그렇죠? 그래서 000, 001 그렇게 해갖고 나타내자라는 거예요. 한번 나타내 볼게요. 3빗으로 퀀타이제이션. 퀀타이제이션 또는 3빗 인코딩이라고 하는데 저는 3빗 퀀타이제이션 또는 3빗 인코딩 이라고 쓰면 예를 들어 x hat 1 값이 있고 x2 hat 1 값이 있고 다 써야 되겠습니다. x3, x4, x5, x6, x7 그래서 000, 001, 010, 011, 100, 101, 111 x hat a 뭐 하나 빼먹었네요. 110, 111 이렇게 그렇죠? 이런 방법이 있고 꼭 이렇게 하라는 방법은 없어요. 내가 룰만 정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룰도 있어요. 여러분들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000, 001 그다음에 0, 10이 아니라 11 그렇죠? 그다음에 0, 10 그렇죠? 그다음에 1, 1, 0 그렇죠? 그다음에 1, 0, 0 그다음에 1, 0, 1, 1, 1, 1 이렇게 쓰는 이런 방법을 뭐라고 그래요? 그레이 인코딩이라고 하죠? 그레이 인코딩이라고. 2학기 때 그레이 인코딩 가지고 디지털 통신을 해요. 디지털 통신은 다 그레이 인코딩을 써요. 그래야만 아주 큰 이점이 있어요. 그냥 저렇게만 했는데도 에러 확률을 확 줄이는 효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레이 인코딩을 쓰고 그레이 인코딩은 앞에 있는 거하고 자기 뒤에 있는 거하고 한 비트의 변화만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코딩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코딩의 방법에는 가장 많이 쓰이는 거가 내추럴 바이너리 코딩 그리고 두 번째가 그레이 인코딩 이러한 두 가지 방법이 쓰인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웨이브폼 코딩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웨이브폼 코딩에 대해서. 웨이브폼 코딩은 뭐냐면 가장 유명한 게 펄스 코드 모듈레이션인데 PCM 그래서 이건 뭐 별게 아니라 첫 번째로 시그널은 밴드 리미티드 돼 있다 라는 조건을 가지고 시작을 해요. T2 W 헐츠 이렇게. 두 번째로 시그널은 레인지가 정해져 있다. 맥스 값이 있고 미니멈 값이 이렇게 뭐 무한대에서 만에서 무한대가 아니다 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퀀타이제이션 레벨을 n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2 to the new의 레벨로 나눠줄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조금 전에 앞에서 이야기했었을 때 데이터 레이스는 얼마가 되겠느냐, 데이터 레이스는 1초당 몇 개의 비트를 보내느냐 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1초당 우리는 나이퀴스트 샘플링 레이스에 의해서 몇 개의 샘플이 필요하죠? 나이퀴스트 샘플링 몇 개의 샘플이 필요하죠? 1초당 몇 개의 샘플을 우리가 갖게 되겠어요? W 헐츠의 밴드위드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2W 그죠? 그러니까 2W의 샘플스를 1초 동안 가지고 있을 텐데 그죠? 한 샘플당 몇 개의 비트로 지금 표현이 되겠어요? 뉴 비트 퀀타이제이션을 했기 때문에 뉴 비트의 한 샘플들은 이 값을 가지고 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내가 샘플링을 하고 요렇게 퀀타이제이션 하면은 1초당 보내는 데이터 비트의 숫자는 2 new w bits per sec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무선대는 40MHz의 밴드위드스를 써요. 그러니까 W가 40이라는 소리예요. 40메가. 40 곱하기 10의 6승, 40 곱하기 10의 6승에 W가 있어요. FS 1초당 샘플링 나이키스트 레이스를 한다면 1초당 몇 개의 샘플이 필요해요? 80 곱하기 10의 6승. 그렇죠? 10의 6승. 그 다음에 한 샘플당 내가 6비트 퀀타이제이션 했어요. 64레벨로 나눠가지고. 그렇죠? 그러면 1초당 몇 개의 비트가 형성이 되겠어요? 금방 이야기했던 80메가에다가 곱하기 6. 80 곱하기 10의 6승 비트를 1초 동안 처리할 수 있는 속도가 돼야 돼요. 우리 전화기 안에서 무선대에 있는 그 안에 보면. 그러니까 그 정도의 시그널을 저장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고 그 이 클락마다 이제 오퍼레이션들이 일어나는데 그 클락도 거기 속도에 맞춰가지고 클락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것들이 모두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만드는 걸 모뎀이라고 그래요. 모뎀은 그렇게 해서 이렇게 통신하는 이론하는 사람들이 그런 걸 정의를 내려요. 이렇게 하니까 나이키 샘플 레이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고 뭐 변조 방식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그 거기에 맞춰가지고 서킷하는 사람은 이제 거기에 맞춰서 회로들을 짜는 거야. 회로들을 만들고 그 회로가 로우 파워가 되도록 노력하고 막 그런 것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받은 이제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들이 또 받은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뭐 화면을 어떻게 띄우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뭘 어떻게 보여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이루어져야 돼요.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 하드웨어 하는 사람, 통신 이론 하는 사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화기에 들어가는 하나의 모뎀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모뎀 사업을 오케스트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런 걸로만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같이. 또 RF 하시는 하드웨어도 RF 하는 사람, 디지털 하는 사람, 아날로그 하는 사람, 세 사람이 다 이게 맞아야 돼요. 그래서 서로 간에 또 그 대화도 통해야 되고.
근데 이런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신문에서 봤을 것 같은데 뭐 비메모리 분야, 뭐 삼성전자에서 비메모리 분야를 키우겠다 막 그러잖아요. 금방 하는 일들이 비메모리 분야예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비메모리 분야가 되게 약해 왔어요. 약해 왔고 약해 왔다기보다 하면서 계속 실패를 해왔어요. 지난 수십 년 만에 그 실패를 많이 해서 꼭 만들면 외국보다 성능이 안 좋은 거예요. 딱 한 사람의 리더가 필요하거든요. 한 사람의 리더는 한 회사만 존재를 하는데 계속 예를 들어 무선랜 칩은 미국에 있는 브로드컴이라는 회사가 아주 독보적으로 그냥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 스마트폰에 들어가 있는 뭐 칩은 퀄컴이 잡고 있어요. 물론 이제 다른 회사들이 조금씩 그 쉐어링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 그렇게 크게 잡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하고 LG밖에 없어요. 그걸 하는 데가. 근데 LG는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모뎀 사업을. 그냥 통신 표준,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해서 표준화와 그런 것들을 해. 근데 이제 삼성은 이제 그거를 이제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전략 사업을 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비메모리 분야가 어떤 건지 알겠죠? 메모리 분야는 뭐냐면은 저장하고 하드디스크라든지 어떤 재료라든지 반도체 예를 들어 스위칭이 빨리 되도록 하는 그 반도체 소자들을 개발하고 그런 것들을 만드는 거죠. 저장을 뭐 조그만 데다가 더 많이 하고 그런 거죠. 그런데 이 비메모리 그간 말했던 여러분들이 전화기를 하나 팔면 우리들이 껍데기는 계속 바뀌어도 그 안에 있는 거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까 말한 모뎀 그 비메모리 분야로 만들어 놓은 그 하나만 잘 만들어 놓으면 다 팔 수가 있는 거예요. 몇 년 동안. 바뀌더라도 조금씩 거기서 바뀌는 게 별로 없어요. 하지만 전화기는 계속 바뀌죠. 우리가 바뀌는데 그 알맹이는 그렇게 바뀌지 않고 뭐가 바뀌냐 소프트웨어만 조금씩 바꾸는 거야. 사람들의 그 편리성만 좀 바꾸는 그런 것만 조금씩 바꾸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핵심적인 칩은 그렇게 변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한번 만들어 놓으면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잘 팔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그 경제적이고 돈 버는 거가 더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브로드컴 여러분들 회사 선전하는데 브로드컴 회사 선전 한 번도 못 봤을 거야. 퀄컴 선전도 가끔 어디서 가끔 보지.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은 여러분들이 커스터머가 아닌 거예요. 자기네 칩을 사가지고 그걸 만드는 회사들이 커스터머예요. 그래서 그 모뎀을 만든다는 건 이런 일을 하는 거고 이제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주력 사업으로 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나머지 좀 조그만 회사들 중에서도 조그만 칩을 목표로 해서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지금 많이 우리나라가 올라오고 있는데 올라왔고 지금 최근에 삼성전자에서 그 무선랜 칩을 만들어서 나왔는데 괜찮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브로드컴보다 조금 안 좋은데 가격이 훨씬 싸서 가격 경쟁력이 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회사에 가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통신을 다시 공부해야 되고 그런 일을 하고 또 뭐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려면 소프트웨어적인 이야기를 또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가 다 학부에서 배운 레벨들이에요. 배운 레벨들이다라는 거예요. 거기다 이제 석사나 박사를 하면 이제 조금 더 무선 통신이라든지 그런 거에서 조금 더 그 전문화된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유니폼 PCM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니폼 PCM. 이 이야기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더 공부를 한다, 박사를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 회로 분야에서 로우 파워에 대한 회로 설계 그런 것들을 한단 말이죠. 아니면 통신에서는 스펙츄럴 이피션시를 더 높이기 위한 전송 방법 그런 것들을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요구를 하면 그러니까 회사에 가서도 예를 들어 저전력 어떤 회로를 만든다면 그거 한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엑스퍼티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부만 졸업해가지고는 그런 엑스퍼티스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하는 수준의 그거하고 이제 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그 사정이 된다라면 더 공부를 하는 거가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일단 그렇다고요. 일단 그렇다는 거고 유니폼 PCF은 이렇습니다. 이 델타 값을 n분의 2xmax 동등하게 나누는 거죠. 왜냐하면 x of t가 이렇게 구간이 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xmax와 xmax 사이에 x값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걸 n 레벨로 나누면 델타 값은 이렇게 되고 2 to the new 2xmax. 그러니까 이거는 2 to the new 마이너스 1 xmax. 이렇게 쓸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x of t가 오면 샘플러가 있고 퀀타이저가 있고 인코딩을 하는데 이렇게 바이너리 비트가 오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방법을 펄스 코드 모듈레이션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xn이 오고 여기는 x hat n이 오는 것을 비트로 매핑 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저 인코딩의 방법은 그레이 인코딩이 있고 내추럴 바이너리 인코딩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요 x 틸다는 xn과 x hat n의 차이인데 예제로 이 x 틸다가 만약에 x 틸다는 뭐냐면은 그 x 틸다는 에라란 말이죠. 이 에라가 보통 마이너스 2분의 델타와 2분의 델타 사이에 공동 이렇게 유니폼하게 디스트리뷰티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 우리가 저렇게 유니폼 퀀타이제이션 하는 거가 맞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x라는 것이 마이너스 xx와 플러스 xx 사이에서 동등하게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유니폼 퀀타이제이션이 뭐 괜찮은 거죠. 하지만 동등하게 하지 않으면 로이드맥스 알고리즘을 써가지고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이러한 그 유니폼 퀀타이제이션은 이러한 경우에 리저너블하다라는 거죠. 두 번째 방법은 non 유니폼한 거예요. non 유니폼한 거.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닌데 그 블락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보면 유니폼하게 PCM을 만들고 리시버에서는 디코더를 한 다음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익스펜더를 쓰고 책에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익스펜더는 G 인버스 X 그 다음에 리컨스트럭션. 자, 이런 구조인데 어떻게 할 거냐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XOT 아날로그 시그널을 샘플링해서 퀀타이제이션 하는데 우리 음성 신호 같은 경우는 그 아날로그 시그널로 바꾸면은 주로 레벨이 0에 가까운 거에 많고 좀 높은 데에서는 별로 안 나타나. 그러니까 그거를 유니폼하게 퀀타이제이션 하면은 언페어한 거예요. 어떤 애는 되게 조밀조밀하게 오는 애들은 퀀타이제이션 레벨을 되게 적게 하고 그 다음에 별로 안 오는 레벨의 그 값은 좀 넓게 하는 게 맞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주로 많이 오는 애들을 퀀타이제이션 하는데 어떻게 퀀타이제이션 할 거냐면 저기서 말하는 컴프레서처럼
널찍하게 모델을 걔네들은 확 줄여버려. G of X를 곱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줄이냐면 이런 식으로 줄이겠다라는 보면 X 이게 G of X라고 하는데 얘는 어떤 파라미터 뮤라는 것을 제가 조금 이따 소개를 드리겠고 이런 식으로 이건 뭐냐면 뮤는 5고 뮤는 255고 0, 1, 0, 1 x가 0과 1 사이라고 존재했었을 때 뮤는 0인 경우에는 이 뮤는 0인 경우는 x를 그냥 이걸로 말을 하고 유니폼하게 퀀타이제이션 한다는 뜻이에요. 뮤는 5로 한 소리는 무엇이냐면 여기가 0.5일 때 0.5 값이 아니라 0.5보다 큰 값을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면 익스펜전이 돼요. 퍼질 거예요. 그렇죠? 퍼지거나 줄여지거나 그 둘 중에서 하나일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소수점이니까 작아지지만 0.5보다 더 큰 값을 곱해주는 거죠. 0.5일 때 예를 들어 그래서 볼게요. 0.5일 때 대략적으로 여기는 0.5이면 0.5 값이 오면 0.5로 해야 되는데 0.5보다 더 큰 값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더 듬성듬성하게 해주겠다라는 거죠. 반면에 이쪽에서는 되게 조밀하게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한 익스펜전 이러한 방식이 음성 신호에 적당해서 소위 말하는 미국이나 지금 전화기에서는 다 이걸 쓰고 있어요. 퀀타이제이션을 할 때 이렇게 로그 1 플러스 뮤 로그 1 플러스 뮤의 x 이런 형식으로 퀀타이제이션을 익스펜전하고 뭐 컴프레션하고 해서 레벨들을 좀 확률적으로 많이 일어난 데는 조금 넓혀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확률적으로 안 일어난 애들은 좁혀가지고 그 다음에 유니폼하게 퀀타이제이션 한 다음에 나중에 제재를 피는 방법 그런 방법이 쓰인다라는 거예요. 뭐 이 식을 외울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냥 개념적으로만 그 확률적으로 되게 조밀하게 많이 일어나는 부분들은 넓혀가지고 하고 확률적으로 안 일어나는 애들은 좁혀가지고 하고 그런 방법이 있더라라는 정도만 알았으면 좋겠어요. 퀀타이제이션 방식의 유니폼과 넌 유니폼의 차이에 대해서는. 전혀 어려운 개념으로 생각하지 말고 퀀타이제이션의 기본적인 생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입장에서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까지 이야기하긴 그런데 이제 이런 거예요. 이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다음 시간에 이거에 대해서 강연 이제 끝납니다. 샘플링을 하는데 샘플링을 하고 아날로그 시그널 하는 거 생각해보세요. 아날로그 샘플링을 했어요. 네. 샘플링한 값들 디스크리트한 시그널이 있어요. 지금 샘플링 한 거하고 그 다음 샘플링 한 거의 값은 어느 정도 비슷한 값일 거예요. 하이프리퀀시적인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게 확 빨리 변한다면 그만큼 샘플링도 빨리 하기 때문에 지금 샘플링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있으면 지금 샘플링 한 거하고 그 다음 샘플링 한 것은 값이 비슷비슷하다라는 거죠. 그 값이. 그러면 이 값을 우리는 비슷비슷하다는 것은 코릴레이션이 높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샘플링하고 그 다음 거 샘플링하고. 그래서 퀀타이제이션을 할 때 우리 퀀타이제이션의 기본적인 설계 기준은 무엇이냐면 무엇이었어요? 민스퀘어드 에러 디스토션 값을 미니마이즈 하도록 설계를 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 민스퀘어드 에러 디스토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설계를 한다는 건 무엇이냐면 그 퀀타이제이션 하려고 하는 그 X의 레인지가 작으면 작을수록 좋아요. 그러겠죠? 걔네 범위가 작으면 작을수록 얘네들 촘촘히 나누기 때문에 그 에러 값이 작아지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저 값 자체를 퀀타이제이션 하지 말고 얘만 처음에 퀀타이제이션 한다라면
그 다음은 얘는 요 차만 요 차를 퀀타이제이션 하자라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값에다가 그 갭만큼 퀀타이제이션 한 것을 계속 더해주면 되는 거죠. 똑같이 3bit이라고 한다면 3bit을 이렇게 얘 레벨을 이렇게 나누는 거나 나누는 거 대신에 이렇게 있으면 요런 차이를 얘 레벨로 나누는 거가 훨씬 더 디스토션 에러를 줄일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방법을 디퍼런셜 인코딩 한다라고 말합니다. 디퍼런셜 인코딩 한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기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